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른 다이어트와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이어트의 종류라든가 부위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부작용, 또 다이어트와 식생활 등 이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혁신점 M2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위에 보면은 뭐 요즘 대사증후군, 이제 성인병 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뭐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증. 네. 네, 이제는 평생 이렇게 질병과 질환과 함께 살아갈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이나 이 다이어트 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뭐 대사증후군 같은 게 있다든가 하면은 보통 이제 식사 조절을 평소에 잘 못하시는 상태로 운동을 하셨던지 너무 이제 뭐 식사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뭐 너무 적게 드시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오게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운동을 하실 게 아니라 이제 식사 관리나 그런 거 이제 운동을 뭐 줄이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동 종목을 좀 바꾸셔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조절하셔야 되고 뭐 당뇨가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운동을 심하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운동을 좀 오랜 시간 지속하시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끔 그 상태에 맞게끔 식사랑 운동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전화 받고 계속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승모근 여자들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 네. 운동할 수 있는 이게 승모근을 없애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요.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그 옷 입으셨을 때 목선 옆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근육이 네. 원래 지방이 또 많이 이렇게 쌓이는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고도 비만으로 이렇게 체중이 많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그쪽에도 지방이 많이 쌓이는데 보통은 그렇게 지방이 많이 쌓이는 부위가 아닌데 여자분들이 보면은 이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약간 언덕처럼 올라오면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근육이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쉬러그라든가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어깨를 중량을 조금 드시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내리는 동작, 올리는 동작은 원래대로 올리시는데 내리는 동작에서 이제 최대한 어깨 관절이 약간 이렇게 빠져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주시게 되면은 그냥 스트레칭으로 풀리지 않는 그 근육이 좀 이완이 되게 돼요. 그런 거를 이제 뭐 신장성 수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뭉친 부위의 근육이 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라인이 예쁘게 빠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오히려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이제 그쪽 근육 발달이 될까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하고 충분히 뭐 무게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남자분들도 근육으로 그 부분을 키우는 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만약에 라인이 잘 안 없어진다 하면은 이제 승모근이 많이 뭉친 원인 있죠. 이제 그 등 뒤쪽에 있는 그 중간 승모근, 하부 승모근, 뭐 등 근육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잘 쓰지를 못하시고 많이 앞으로 숙이고 계시고 목을 빼고 계신 자세로 인해서 이제 승모근이 뭉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원인을 없애주는 운동을 또 병행해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그 승모근 운동만 해주셔도 웬만한 부분은 거의 좀 라인이 많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씩 한 몇 세트 정도 해야 되나요? 요거 세트는 보통 한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횟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몇 번에서 멈춘다가 아니라 한 10회 이상에서 한 30회 정도 그 사이에 횟수는 크게 상관없으세요. 대신 이제 내가
그 운동을 했을 때 마지막에 좀 힘들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게. 왜냐하면 너무 가벼운 무게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신장성 수축, 이제 원심성 수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이완작용이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가벼운 무게로 했을 땐 그런 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좀 힘들게 하다가 아우 힘들어 이제 더 못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하시고 이제 노는 걸 한 세트로 해서 그래서 한번 세 세트에서 네. 많으면 5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세요. 그 힘들다는 게 강도가 이 승모근 그 어깨 부분이 아프다? 약간 그렇죠. 그런 아프고 이제 통증이 내가 이렇게. 이제 네. 더는 못 올리겠다. 다시 이제 으쓱으쓱하는 운동을 더는 이제 못할 것 같다 할 정도까지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방금 말씀드린 세트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량은 맨 첫 세트부터 무겁게 하지 마시고 첫 세트는 좀 가볍게 해서 한 30배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웜업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중량을 좀 무겁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 뭐 할 게 없으면 들 게 없으면 그냥 맨몸으로 해도 되나요? 맨몸으로 하셔도 도움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중량이 있는 있어야. 상태여야지 근육이 네. 좀 이완이 잘 돼요. 그 이제 뭐 덤벨이나 이런 거 잡을 게 없으면은 집에 네. 뭐 양손에 들 수 있는 물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두 네.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들 수 있는 물통 같은 거 좀 중량이 있는 무게 추가될 수 있는 물건들 있죠. 이렇게 모아서 잡아도 돼요? 네네 모아서 앞으로 잡으셔도 되고 이제 그 승모근에 네. 대한 이제 부위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네. 다 많이 쓰시게 되니까 대신 가벼우면 횟수를 조금 더 늘리셔야 될 수도 있겠죠. 좀 힘들게 운동을 하시려면은. 네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3세트에서 5세트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뭘 3세트에서 5세트를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한 번 할 때 한 15회에서 뭐 20회 뭐 이 정도로 운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이제 한 세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쉴 때 한 30초에서 1분 내로 쉬시고 또 이제 그 다음에 한 세트는 이제 뭐 두 번째 세트 이렇게 해서 요거를 총 뭐 3번을 하시면 이제 3세트가 되는 아령 거죠. 들고 이렇게 팔 그렇죠. 운동 말씀하시는 네네네. 건가요? 요거는 그럼 저도 평상시 궁금하던데 몇 킬로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량은 운동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중량을 많이 운동을 하세요. 고중량이라고 하면은 내가 한 번에 한 8회 정도 네. 내가 덤벨을 들고 내리는 거를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하면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네. 이 정도로 하셨을 때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고중량으로 보고요. 한 15회 이상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 저중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처음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육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시잖아요. 네. 저희가 만약에 아령 들고 팔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순수하게 그 이두근만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뭐 어깨에도 같이 힘을 끌어내고 관절이나 건 이런 데서도 힘을 끌어내고 뭐 이렇게 허리로 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못하니까 그럴 때는 아직 근육 컨트롤이 잘 안 될 때는 횟수를 오히려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타겟되는 부위가 좀 많이 지칠 수 있게끔 운동해 주시는 게 좋고요. 승모근 여성들은 이제 옷 입었을 때 맵시 어깨 맵시 네네.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따로 하시는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또 운동하시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당뇨, 고혈압 흔히들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 일단 당뇨 있는 네. 환자들은 어떤 운동이 좀 좋을까요? 당뇨가 너무 심하지 않다고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근육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근육 운동. 네, 근육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뭐 혈당에 대한 조절이 좀 많이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항상 이제 식습관은 당연히 좀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모르는 분이 있으면 뭐 문의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뭐 걷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걷기보다는 좀 큰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을 병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근육을 쓰려면 어떤 그래서 뭐 운동이 다리 필요한가요? 근육, 뭐 등 근육 이런 거 이제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것도 좋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전신을 이용해서 맨몸으로 하실 수 있는 운동들 있죠.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당뇨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는데 네. 당뇨가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는 내 몸에 이로운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몸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몸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신체적인 활동을 하면은 그 네. 몸에서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몸에서 또 혈당을 많이 올리게 돼요. 왜냐면 이제 코르티졸이 분비가 됐을 때는 내가 좀 뭐 활동적인 활동, 뭐 흥분을 했거나
만약에 뭐 무서운 뭐 호랑이가 쫓아오거나 이러면 막 도망쳐야 되니까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좀 빨리 끌어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혈당이 너무 높고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 운동을 1시간을 하신다 이러면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운동을 하면서 점점 당뇨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 5분 내로 해서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거 굉장히 힘든 운동 이런 거를 해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코르티졸이 분비되는 시간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렇게 고강도 운동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많이 좀 분비를 시키게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또 분비되면은 뭐 이렇게 1차, 2차적으로 해서 당뇨에 또 좋은 그 현상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동을 하는데 몸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식사 조절도 잘하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이런 운동을 지속하면 할수록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을 좀 짧고 강하게 밖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운동하다가 왜 당 떨어져서 손발 후두둑 떨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혈당이 왔을 때는 그때 뭐 그냥 탄수화물 뭐 스포츠 음료나 아니면 뭐 사탕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잠깐 드셔가지고. 항상 그럼 옆에 챙겨놓고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위험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내가 운동을 만약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저혈당 증세가 오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로 챙겨서 이렇게 나가시면 좋고요. 대신 이제 내가 자꾸 저혈당 증세가 생긴다 운동할 때마다 그러면 그 전에 식습관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뭐 개별성이 있긴 하지만 내가 뭐 단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기운을 내려고 단 음식이나 아니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너무 하고 가서 운동을 하신다 이러면 당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전에 오히려 그러니까 운동 전에 오히려 식사를 안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기운이 없다 하시면은 식사를 하시는데 적어도 한 3시간 전에 식사를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그 지방이 꼭 포함된 식사를 같이 해주시면 이제 그런 저혈당 증세가 되게 많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식사로 미리 좀 조절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혈당 낮추기 위해서는 많이 좀 걷는 게 좋다고 얘긴 들었는데 걷는 것도 좋지만 또 장기간 긴 운동보다는 짧지만 좀 격렬한 운동, 그런 운동을 그런 운동도 좀 굉장히 오히려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 필요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당뇨가 많이 떨어집니까? 그 순간에 그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갑자기 저혈당이 오는 것보다 오랜 시간을 지속할 때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그 만약에 단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정도에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짧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고강도라는 거는 길게 유지를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밖에서 전력 질주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00m 뛰기가 힘드니까 한 50m 정도 뛰다가 헉헉거리실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호흡이 들어오면 또 뛰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최대한 강하게 해서 한 4분 정도로 하시면 이런 걸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뭐 버피 테스트라든가 그런 이제 운동들을 이 정도로 이제 강하게 운동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 더 못 하세요. 한 4분 5분 정도 하면은 그럼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르티졸 분비도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코르티졸 분비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뇨에 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도 나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어쩔 때 혈당이 막 떨어지고 이럴 때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류의 운동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성장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분비가 되게끔 좀 유도를 해주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근육에 도움이 되는 운동, 다리 운동, 뭐 등 근육, 전신 근육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 그 근육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제일 적합하고요. 관절에 부담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는 뭐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뛰는 운동 같은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좀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바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근육 운동이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운동 다이어트 하시면서 어려운 점, 또 궁금한 점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4435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청소년 남학생인데요. 덩치를 좀 키우고 싶은데 단백질 보조제 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이게 일반식에서 단백질 섭취를 못할 경우에 너무 못할 경우에는 먹어줘도 괜찮은데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단백질 보충제로 섭취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식으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세요. 그래서 일반식이라면은 단백질 식품 어떤 네, 식품을 뭐 달걀, 우유, 뭐 고기, 그런 거. 네. 식물성보다는 아무래도 동물성이 좀 더 효율적이니까요. 네. 뭐 고기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뭐 소고기 막 이런 거 그런 거보다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뭐 닭가슴살 같은 것도 괜찮고 다리 같은 것도 괜찮고요. 네. 그 체격이 지금 키우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체격 자체가 이렇게 뭐 비만이거나 하지가 않은 학생인 것 같으니까 탄수화물도 일단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치킨은 어때요? 치킨도 괜찮아요. 살이 너무 찌고 이러지 않는다 그러면은 대신 이제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식사의 한 40% 이상, 50% 정도 차지하는 선에서 단백질 보충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단백질 보충제보다는 일반식이 훨씬 더 일반 좋습니다. 식품을 네. 통해서 이제 한창 먹을 나이니까. 네. 그리고 2204번님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건강하게 살을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음식 조절 같은 경우에는 내 기초 대사량보다는 절대 적게 드시면 안 되고요. 기초 대사량보다 한 300칼로리, 400칼로리 정도는 더 섭취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좀 소비를 시키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건데 유산소랑 무산소 운동을 당연히 이제 근력 운동을 골고루 해주시는 게 좋으시니까 네. 그렇게 뭐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근력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 조절. 제일 많이 실수하시면서 건강을 맞추는 게 식사 조절이니까요.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식단 조절이. 식단을 너무 적게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좀 골고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거 골고루 드시고 보통 이제 운동 다이어트 한 다음에 네. 단백질 안 먹잖아요. 근데 지방도 단백질을 안 먹고 지방을 많이 안 먹고 탄수화물, 그렇죠. 네, 탄수화물을 이제 너무 적게 줄이기를 하시죠. 되는데, 네. 근데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서 건강에 문제가 된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이걸로 인해서 살을 뺐는데 요요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먹어주면서 그렇죠. 적당히. 네. 탄수화물은 아무리 줄여도 식사의 한 40% 정도는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4025번님입니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할 때 혹시 채소 위주로만 하는 게 도움이 더 될까요? 장이 참고로 안 좋습니다. 채소 위주로 식사를 네, 장이 좀 하신다고요?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장이 안 좋으신 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기능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에서 뭐 기능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장 자체가 이렇게 뭐 소화 뭐 장 폐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얘네들이 장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든가 그런 원인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기능적으로 다른 뭐 효소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런 거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일단은 장 기능을 먼저 좀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지방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노폐물도 많이 축적이 되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요즘에 그 유산균이 많이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장 건강을 위해서 얘네들이 제대로 이제 장이 제 기능을 해야지 다이어트가 잘 되고 지방이 안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초적인 원인을 두고 다른 거에서 고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장 건강을 먼저 좀 이렇게 개선을 시키시고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당장 이제 내가 그 채소 위주로만 너무 드신다고 하면은 섬유질이고 탄수화물이 너무 이렇게 좀 소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채소 그럼 영양소가 너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게 좀 골고루 섭취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를 흡수를 못 한다고 하면은 뭐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지 해서 좀 그런 거를 먼저 이렇게 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거를 좀 골고루 드셔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드셔야지 그래도 근육이 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도 몸에 들어와야 되고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몸이. 야채와 함께 지방이나 단백질, 고기 대신에 네. 견과류로도 어느 정도 좀 보충이 됩니까? 견과류는 이제 지방으로 음식물에서 이제 지방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요. 네. 견과류를 많이 드신다고 얘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견과류를 드시는 거는 그냥 지방을 섭취한다라는 개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산균도 요즘 뭐 다이어트 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대부분의 유산균이 먹어보니까 너무 달아요. 그 혹시 이제 맛을 이거 내기 위해서 먹으면서 이거 네네. 오히려 살찌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렇기도 한데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고르실 때 유산균은 일단 그 실온에서 너무 오래 이렇게 배송이 되거나 그런데 이렇게 진열이 돼 있거나 뭐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았거나 하는 거는 거의 그 성분 자체가 좀 많이 파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산균 같은 거 고르실 때 이 유산균이 그러니까 몇 마리나 있는지 그리고 얘네가 생으로 배달이 되는지 가루로 많이 요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뭐 알약으로도 나오고 뭐 정제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루로도 나오고 하는데 유산균을 고르실 때는 일단 뭐 배송은 냉장 배송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직사광선 같은 거를 잘 피해서 배송이 됐는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균을 보내주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을 고르실 때 저희 길거리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마트나 어디 진열돼 있는 거 보면은 햇빛이 다 쬐 있는데 유산균을 막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사시는 게 좋고요. 이제 배송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균주가 몇 마리가 있는지 요거를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계속해서 9872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지금 걷기 운동만 하면서 다이어트 중인데 이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가 크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걷는 시간 안에서 그 운동 안에서만 조금 변화를 주신다고 하면은 가볍게 뛰시다가 다시 걷다가 가볍게 뛰시다가 걷다가 이렇게 이제 좀 변화를 주시고요. 요새 이제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고 관절이나 뭐 근육이 잘 받쳐준다고 하면 좀 빠르게 좀 힘들게 뛰시다가 또 천천히 뛰시다가 걷다가 또 빠르게 뛰시다가 천천히 뛰시다가 걷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도 좀 더 많이 쓰게 그리고 에너지 소비도 좀 더 많이 늘려주시고 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걷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이 되세요.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이번에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네. 주로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냥 뭐 다리 사이에 뭐 책을 끼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해봐도 딱히 뭐 자세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복부나 이런 허벅지 엉덩이 쪽에 너무 이제 살이 좀 정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빠질 생각이 없고 그래서 앉아서 주로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은 스트레칭, 다리 뭐 올리고 뭐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복부나 허벅지, 엉덩이 이쪽에 조금 앉아서나 조금 잠깐 할 수 있는 그런 게 뭐 짧고 강한 그런 게 있는지. 잠깐 이렇게 틈을 내서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은 네, 맞아요. 그냥 뭐 스쿼트라든가 이런 제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들 있죠. 그런 걸 해주시는데 또 내가 스쿼트 같은 거를 하시다 보면 다리가 너무 두꺼워지실 수도 있어요. 근육 발달이 너무 잘 되면은 그럼 또 이제 그런 걸 하시면서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허벅지만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이렇게 책을 끼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지속하면은 허벅지 안쪽에 이제 내전근이라는 허벅지 안쪽 근육이 너무 발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운동은 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쉴 때는 쉬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반복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쪽 근육이 좀 경직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좀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뭐 이제 런지 같은 거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런지 같은 걸 하시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을 사용하는 런지가 아니라 힙을 위주로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힙 근육을 좀 업시키면서 허벅지는 많이 사용을 안 하는 런지라든가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좀 뭐 와이드 스쿼트라든가 아니면은 그 체중을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힙 쪽으로 고관절 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해주고 하시면은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지거나 하진 않으면서 이제 힙 같은 경우는 근육이 발달이 되면 아무래도 미관상으로도 더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자세를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정도 운동량으로는 내 몸에서 내가 지방을 좀 걷어내거나 다이어트가 좀 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몸에서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쵸. 운동량이. 그래서 네. 시간을 뭐 하루에 한 20분이라도 따로 뭐 퇴근 후에 20분 정도면은 그렇게 큰 시간은 아니긴 하지만 이 20분을 운동을 해주시는 거랑 아예 안 하시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10분을 먼저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네. 10분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뭐 10분, 15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다이어트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정도의 운동량으로는 다이어트 하시기는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런지는 네.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그거는 그러면은 뭐 세트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뭐 짧게 5분 이내 뭐 짧게 이렇게 나눠서 해도 네, 시간을 내가 이제 쓰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한 5분 네네네. 정도면은 양쪽에 한 2세트나 3세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하루에 뭐 한 번 정도 그런 걸 하고 또 그 다음에 텀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운동을 또 해주시고 이렇게 한 근육을 하루 종일 쓰시는 것보다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는 게 좀 좋으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뭐 3번이 났다 이러면 첫 번째 런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스쿼트 같은 걸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수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뭐 등 운동을 하신다든지 네. 등 운동이 필요한데 그런 걸로 네. 이렇게 좀 골고루 운동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혈압 있는 분들도 네. 운동 방법은 이렇게 그 당뇨 환자 같은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혈압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너무 갑자기 상승되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강도 운동은 좀 반대로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 혈압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체 운동을 하시면 힘드니까 오히려 좀 혈압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하체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되는데 대신 이제 너무 고중량을 사용하는 거는 혈압 상승이 좀 너무 세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해서 너무 고중량이 아니게끔 하체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해주시고요. 상체 운동도 이제 골고루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뛰신다거나 너무 숨을 헉헉거리면서 호흡을 참아야 되는 무산소성 운동들. 그러니까 뭐 100m 달리기나 이런 거 이제 무산소성 운동들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너무 무겁게 하신다든가 뭐 사이클 같은 걸 너무 고강도로 막 헉헉거릴 정도로 타신다던가 이런 운동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당뇨 환자하고는 좀 반대로 운동을 좀 해야 되나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랑 당뇨가 좀 심한 분들이랑은 좀 반대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그러면은 좋죠. 운동 시간은 어느 시간대가 좋을까요? 운동 시간은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생체 리듬을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저녁 시간이 좋은데 항상 오전에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이분들은 그만큼 또 이렇게 몸이 여기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하셔도 되고요. 운동은 그냥 내가 제일 편한 시간에 하시는 게 좀 지속하기가 제일 좋죠. 운동 효과는 오전이 좋습니까? 저녁이 좋습니까? 운동 효과도 저녁이 또 좀 더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대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식사를 언제 했냐가 더 큰 차이를 주거든요. 내가 그럼 공복에 식사하고 운동을 하는지. 얼마 후에 운동하는 게 좋습니까? 식사하시고 한 3시간 정도 지나고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시간인데. 근데 저녁 시간하고 저녁 식사하고 3시간 기다리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운동을 하시고 식사를 하셔도 더 좋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다이어트 운동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방길남, 곽희동 두 분 농촌지도사 모시고 농작물과 과수 관리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